안녕하세요.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한국인들의 먹는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라며 놀라기도 한다는데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궁금증 중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지만 왜 비만이 없나요?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어떤 식품의 기업들이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한국인들이 왜 과체중이 적은지 알고 싶습니다. 유전적으로 날씬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등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처럼 많이 먹지만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에 다녀와서 15kg이나 감량한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만다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각 나라를 상대로 교류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경험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장이나 정근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급여도 높은 편이고 만족감을 느끼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람차게 사는 것이 좋았고 왠지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제 자신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면요.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돌이킬 수 없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울을 볼 때면 자신감이 항상 사라졌습니다. 일할 때 자신 있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방에 있던 거울들을 모두 치우게 되었죠. 어느 날 한국으로 정근을 갔던 직장 동료로부터 미국에 돌아왔다며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한국 관련 일은 해보지 않아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당황스러움과 충격으로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요. 스칼렛,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너 맞지? 1년 만에 본 그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 아니야. 다이어트라고 말하기도 민망해. 한국에 온 후에 한식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자연스럽게 빠졌어. 다음 주에 사만다도 한국에 가게 되었다며? 한국에서 생활하면 살이 저절로 빠질걸? 저는 열흘 뒤면 한국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외로 일을 가는 것에 대한 큰 불안감이나 설레임은 없었지만 스칼렛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저는 한국이 미친 듯이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2년 전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의사가 여기서 살이 더 찌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혈압과 당뇨 등 모든 것이 문제였죠. 그때도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더 찌는 부작용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다이어트를 함께 했던 친구가 스칼렛이었습니다. 물론 스칼렛도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었죠.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빠지지 않을까? 뭐 더 찌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어리석은 생각만 가지고 있긴 했었던 것이었죠. 먹는 것은 저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씬해진 스칼렛의 모습을 보니 너무 부러웠어요. 그녀는 무려 15kg이나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한식 다이어트를 할 것이고 사진을 보여주며 방법을 알려줬지만 저에게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한국 직장 생활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칼렛은 어떻게 여기에 적응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였거든요. 한국 날씨를 잘 알아보고 오지 않은 탓에 옷이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나갔던 날 저는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고 말았죠.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백화점에도 쇼핑센터에서도 저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옷들만 입는 것인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옷을 파는 직원도 제가 민망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의 큰 몸집 때문에 불편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지하철이나 버스 좌석의 의자도 정말 좁더라고요. 버스 의자의 2인용 의자도 저 혼자 충분히 차지하게 되니 저는 눈치 보여서 앉을 수도 없었고 서 있을 때도 물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저와 비슷한 몸집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미국은 성인 비만율이 36.5%인데 한국은 4.5%밖에 되지 않는다니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것은 다 제 탓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제가 가장 이상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점은 한국 직원들의 체력과 식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몸무게나 날씬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오히려 언짢았습니다. 한식은 대체로 건강한 음식이라고 들었지만 기름기가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참기름의 유혹은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참기름이라는 향긋한 기름은 삼겹살, 닭갈비 등 후식 볶음밥으로 참기름을 꼭 넣어주었습니다. 풍미가 올라가고 요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국 요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마른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옆자리의 한국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전통 음식은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인 쌀과 함께 먹기 때문에 요리 영상처럼 매일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야채를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디를 가나 야채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야채 섭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정말 좋았어요. 밥 한 공기와 다양한 반찬들을 적당히 골라 먹는 백반집들이 회사 주변에 많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었지만 제가 좋아하던 1리터짜리 콜라와 라지 사이즈의 햄버거, 감자튀김까지 나오는 세트보다 칼로리가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김치가 맵고 냄새가 싫어서 거의 안 먹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가끔씩 먹으면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식의 매력에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한식을 자주 먹게 되었죠. 회사 동료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식을 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면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저녁은 화려하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잘 즐기고 노는지 그 모습을 보면 감탄할 정도였죠. 한국의 술인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은 한국 음식과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스칼렛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 날 함께 술 마셨던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만 힘든 것 같고 억울한 날도 있었죠. 처음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지만 3주 만에 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한국인 직장 동료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면
12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당연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퇴근 후 저를 부르면 악마의 초대라고 제가 부르기 시작했을 정도였습니다. 방금 음식점에서 배가 터질 것처럼 배부르다 하면서 나왔는데 또 다른 음식점으로 옮겨서 2차를 가고 3차를 가며 마지막으로 할까봐라고 했지만 그곳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려고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먹으려고 산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동료는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한국인들은 이렇게 매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신이 준 선물이거나 한국인들만의 유전적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꽉 껴서 불편하던 바지가 편하게 입게 되고 입에 달고 살던 콜라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제가 먹던 기름진 음식에 비해 콜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콜라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콜라를 달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은 빨리빨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만큼 많이 먹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료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그리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리 정도도 걸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한 정거장 정도는 먼저 내려서 걷고 그러지 못한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을 오르는 등 생활 속에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지금 몇 킬로가 빠졌는지 체중계가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얼마 전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당황했던 그날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SNS를 보고 미국 친구들과 예전 동료들도 요즘 예뻐졌다고 비법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한국에 와서 그렇다고 다들 한국에 오라고 얘기한답니다. 특별히 식사량이나 식단을 신경 쓰기보다 즐겨 먹던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를 줄이고 한국 음식을 먹었더니 제 생활에 활력이 돌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첫인사로 사람들에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특히 놀라곤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왜 만날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묻는지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맛은 어디가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문화도 신기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식사가 인생의 즐거움이자 소중한 것을요. 식사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챙겨주는 그들만의 문화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건강한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더 행복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의 지혜와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더 건강하게 되어서 미국에 돌아가도 이런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반찬들은 채소가 많아서 좋았지만 제가 직접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반찬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즐겨 먹는지 궁금하고 만들기 쉬운지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건강해져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미국에서의 저의 과거는 이제 그만 잊고 싶습니다. 건강식으로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돌아가기 전까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한국에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만다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미국과 다른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점점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국 음식으로 건강과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이 최근에는 전통 음식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외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고 간편해서 세계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죠.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한국인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비결로 한식을 꼽았는데요. 한식은 다양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하고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적게 섭취합니다. 또한 한식은 비만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물론 일부 한식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잘 맞추기만 한다면 한식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만다 씨의 남은 한국 생활과 미국에서 돌아가서도 건강과 행복하길 바라며 많은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소중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핫팩코리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